전국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복이 83학년도 신입생부터 자율화되고 머리 모양은 올해 새학기부터 자율화됩니다. 저 교복 자율화, 두발 자율화. 제가 딱 저 세대입니다. 저도요. 네, 저 그래서 교복 한 번도 안 저도요. 입어봤습니다. 저도 네. 중학교, 고등학교 한 번도 교복 안 네, 입었어요. 제가 딱 저 자율화 세대거든요. 저도요. 진짜요? 그러세요? 입고 싶었어요. 생산업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이며 저 때 자율화 했다가 학부모들이 막 반발해서 다시 결국 또 교복이 예, 생겼죠, 교복. 나중에. 예전에 사이렌 소리 울리면 그때 이제 통행 금지 사이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무려 37년 동안 있다가 이제 해제가 되고 이제 그때 밤 풍경인 거죠. 불야성이네요. 이제 딱 슈르브로도요, 10시가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 그러면 10시 반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서둘러서 어디서든지 이제 그때쯤 끝나서 귀가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값진 자유를 소중하게 받아들여 방정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에서 강남구 반포동을 연결하는 반포대교가 개통됐습니다. 저때 반포대교가 생겼네요. 저희 반포대교가 개통되면서 아마 오히려 유흥문화도 굉장히 많이 발달하게 됐을 거예요. 네. 왜냐면 또 통행금지도 없다 보니까 네. 강북에서 강남으로도 가가지고 그쵸. 또 놀 수 있게 된 거죠. 저때 유흥문화가 유흥업소들이 엄청나게 맞죠. 이제 많이 네. 발달했죠. 카바레나 나이트클럽이나 네, 이런 그렇습니다. 정말 짧은 동안에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네. 좀 강남북에 이제 통행이 원활해진 거죠. 이렇게 그렇죠. 대교가 생겨서. 대교가 생기면서 네. 많이 건설돼 새로운 교통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강남구 서초동 서울교육대학 앞을 잇는 지하철 2호선 2단계 구간이 개통됐습니다. 지하철 2호선 지금 지하철 개통, 공사 네. 2호선이 개통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강남 시대가 열리는 거죠. 네네네. 외국 사람들이 오면 우리나라 지하철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지하철만 타고서도 서울 어디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지하철 냉난방 잘 되고 깨끗하고 이런 거 유명하죠. 비교적 저렴하고 안전하고 시간대도 잘 지키고 유명하죠. 그래서 계단 공짜로 타보세요. 더 좋아요. 저는 이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결국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된 거. 네. 그래서 요즘에 뭐 PC방, 뭐 노래방, 식당, 술집, 뭐 24시간 영업, 뭐 새벽까지 영업하는 곳이 많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통행 금지했을 때 뭐 이렇게 에피소드 같은 거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통행 금지 시절에 네. 12월 24일에서 25일 넘어갈 때하고 그쵸. 12월 31일에서 1일 넘어갈 네. 때는 1년에 딱 이틀 누려보는 그 자유가 그 당시 딱 네. 그날만. 그때만. 네. 그랬죠. 그래갖고 저도 보신가게도 몇 번 가봤었고 그때 쉐일브른 노래할 때는 네. 그때 이제 우리는 거기서 막 계속 밤새고 노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송구영 씨 이런 거를 저는 거의 명동에서 지냈던 것 같아요. 저는 통행 금지와 관련된 제 추억은 없는데 저는 어렸을 때니까. 근데 하여튼 뭐 제가 들은 얘기는 그 당시에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네. 뭐 아니면 도다. 그러니까 일찍 집에 가거나 맞아요. 아예 12시가 새벽에. 넘겼으면 그때는 집에 못 가는 거고 완전 그렇죠. 밤을 새는 거다. 문 닫아놓고 네, 네. 밤새도록 논다. 뭐 그런 얘기 들었었고 그다음에 밤 10시에 청소년들 집에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라고 맞아요. 네. 안내 방송을 했다는 거 맞아요. 그런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사이렌 소리가 울렸는데 아버지가 안 들어오시면 그게 어린 마음에 굉장히 불안하고 겁났었던 기억이 나세요, 그 당시? 네, 예, 예. 사이렌 소리가 막 나면 아버지가 안 들어오시면 어떡하지? 뭐 이랬었던 기억이 어렸을 때였으니까. 네. 그래, 국민들한테 막대한 이제 그 생활상의 불편을 초래한 조치였던 건 맞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휴전 상황이었고 준전시 상황이었다 보니까 국민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조치를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야간 통행 금지 해제 후에요. 시민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당시 기사가 있거든요. 함께 읽어보시죠. 4천만의 밤이 살아났다. 이렇게 나왔네요. 37년 만에 되찾은 자유 첫날. 네. 다시는 통금 없기를. 사라진 귀가 전쟁 느긋한 시민들. 자정넘자 인적 드문드문 술집도 조용. 남궁옥부 선생님께서 기억하시는 당시에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된 이후에 사회 분위기가 어땠었는지 뭐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가수의 입장으로 본다면 야간 업소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10시면은 끝났던 데가 뭐 12시까지 뭐 이상까지 하니까 네. 가수들의 무대가 그만큼 네. 더 많아진 거예요. 그냥 지방 갔다가도 뭐 이렇게 밤 열차를 통해서 밤 뭐 이렇게 돌아오고 뭐 네. 이런 거에 대한 거가 뭐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당일치기 지방 일정이 수월해지셨겠네요. 그렇죠, 서울로 돌아올 그렇죠. 수가 있으니까. 그 통행 금지가 해제하고 나서요. 대한민국 경기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가게들도 철야 영업 간판을 네. 또 내걸기도 했었고 네. 손님들을 더 오래 많이 또 받을 수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용률도 높아졌다고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영업 시간이 길어지니까 가게나 상점이 또 더 많은 또 직원들을 뽑아야 됐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경기가 활성화가 된 건데 네네. 사람들이 바깥에서 소비할 시간이 늘어난 거죠. 네. 그래서 민간 소비가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 네. 1980년만 하더라도 민간 소비 증가율이 마이너스 0.2%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통행금지 해제가 된 다음에 1983년에 9%로 늘어나는 거예요. 거의 폭증했다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버스, 지하철, 뭐 택시 외에도 비행기 이착륙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 바이어하고 관광객들도 급증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1982년에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7.2%가 되고, 그리고 83년에는 10.7%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늘어난 데에는 물론 이제 뭐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뭐 우리나라 중화공업화가 잘 되고 그런 등등의 근본적인 영향을 미쳤겠지만, 야간 통행 금지 해제로 경기가 진작된 것도 일종의 뭐 크게 하나의 뭐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경기가 좋아지는 와중에 아까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퇴폐 향락 문화, 유흥업소도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뭐 디스코텍, 캬바레, 룸살롱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생겼고, 서울의 대대적인 유흥 문화가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형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놀러 가보진 못했고 그런 데서 노래는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네. 네. 광고에 나오더라고요. 또 선생님 네. 이름이 네. 나와서. 네.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다양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활동을 그냥 우린 당연히 뭐 해야 그렇죠. 되는 그 걸로 무대니까 했었어요. 네. 네. 근데 감사합니다. 80년대에는 요즘처럼 뭐 콘서트 문화도 활성화되지 않았고, 네네. 지자체 뭐 행사 문화도 활성화되지 않았기 네, 때문에 맞아요. 거의 가수들이 설 수 있었던 무대가 그럼요. 유흥업소 무대밖에 없던 시절이죠. 맞아요. 그 유흥업소 뭐 몇 군데 하는 거에 따라서 또 뭐 어떤 그 인기 척도가 되고 뭐 거의 뭐 대부분이 다 하셨었어요. 그렇습니다. 가수들 대부분. 네. 그래서 워낙 가수들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인기곡도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 변화가 1980년대 가요계에도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폭넓은 그런 장르의 또 히트곡이 배출되기도 했고요. 혹시 하재근 평론가님은 기억나는 1982년 히트곡 있으신가요? 82년에 초대박 히트곡들이 많았는데, 네, 그렇죠. 일단 최근에 재건축된 네, 윤수일 씨의 아파트.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82년 곡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네. 부산 갈매기, 문성재 씨의 부산 갈매기. 지나간 일들이 가슴에 남았는데 부산 갈매기 너는 정녕 나를 잊었나 나훈아 씨의 잡초. 한 송이 꽃이라면 저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불안해 그리고 또 오늘날 이 아이돌 팬덤의 초기 형태를 보여줬던 전영록 씨의 그 종이학 신드롬. 아, 우리 종이학 열심히 82년에 적었습니다. 터진 거거든요. 네. 전번을 접어야만 하게 되는 사연을 나에게 전해주면 울먹이던 너 근데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보통 1990년대를 대중음악의 황금기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1980년대 초반에 정말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노래가 인기를 얻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도 있지만 또 송골매의 어쩌다 마주친 그대가 또 이때 나왔고요. 또 조용필 못 찾겠다 꾀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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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가 가요 톱10 10주 연속 1위를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게 1980년대가요 굉장히 좀 밝은 느낌의 음악들이 많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사회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좀 받은 게 있겠죠. 그렇게 밝은 느낌의 노래들이 그 당시 많이 인기를 끌었다는 것은 밝지 않은 노래는 애당초 나올 수가 없었다. 그런 느낌도 있었나요? 신군부가 당시에 어두운 노래는 확실하게 그거 맞아요. 금지를 시켰기 때문에 맞아요. 어차피 밝은 노래만 나올 수가 있었고 맞아요. 동시에 또 80년대 초반이 되면 우리나라가 79년, 80년에 경제 위기를 굉장히 크게 네, 겪거든요. 정치적으로 좀 암울한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82년, 83년이 되면서 경제적으로 급속하게 이제 회복이 되다 보니까 당시 사람들 심리적으로 좀 뭔가 미래의 희망 같은 거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밝은 노래들이 더 많이 젊은이들한테도 사랑을 받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꿈을 꾸게 되면서 꿈을 먹는 젊은이 이런 희대 히트곡도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젊은이들 프로도 많이 만들어서 뭐 국풍 81은 뭐 그 이전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자꾸 대중문화로 인해서 사람들을 아 대한민국 잘 가고 있어 이거 쇠뇌를 한 어떤 그런 거는 우리는 약간 꼭두각시처럼 그 노름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또 어떤 그런 사회적인 배경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때 3S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네. 스포츠, 그다음에 스크린, 그다음에 섹스 네. 이렇게 세 가지. 네. 근데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이 또 발달한 측면이 역으로. 그렇죠, 네,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80년대 초에 밝은 노래들이 주류 사회 그 메이저 문화권에서 많이 나왔던 것이 정권이 원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동시에 또 우리나라 경제가 그때 막 발전을 하다 보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좀 밝은 걸 원했던 그런 흐름도 있는 건데 그러한 밝은 걸 원했던 흐름을 대표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꿈을 먹는 젊은이인 거고 네. 근데 그 꿈을 먹는 젊은이가 특히 많이 불린 곳이 있다고 하거든요. 거기가 어딜까요? 예. 운동장, 야구장. 뭐 이런 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바로 3S 정책의 또 다른 꽃인 스포츠. 스포츠 중에서 그걸 네, 대표하는 게 바로 프로야구의 등장이었었죠. 네, 네. 꿈을 먹는 젊은이가 프로야구 응원가로 그렇게 많이 불렸다고 하는데 또 공교롭게도 나오는 시기도 딱 겹치는 거예요. 네, 네. 프로야구도 1982년에 출범했습니다. 맞습니다. 1982년에요. 프로야구 개막 현장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88 서울 올림픽을 유치함으로써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한껏 높아진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직업 야구가 시작되었습니다. 3월 27일 서울 운동장에서 개막 축제와 함께 원더우먼이 원더우먼이 난데없이 나왔네요. 저 완전 국가적인 이벤트여서 당시에 대통령이 시구를 했었죠. 첫 번째 경기 때. 제가 저기 앉아있거든요. 아, 저기 가셨어요? 네, 어렸을 때. 보이네요. 첫 저기 경기. 계시네요. 첫 경기 보러 왔었거든요. 와. 제가 MBC 청룡 원년 회원이었거든요. 첫 경기에 MBC 청룡하고 삼성 라이온스가 붙었었죠. 네. 마지막에 서울 연고였기 때문에 네. 이제 MBC 청룡 팀으로 저도 응원했었죠. MBC 청룡이 당시에 티셔츠가 너무 빈약해서 항상 오비베어스를 부러워했었는데 말루 홈런으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프로야구가 생기기 전까지는 네. 고등학교 야구가 엄청나게 인기 있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우리나라가 이촌 향도가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고향을 떠나왔잖아요. 네. 고등학교 야구를 보면서 내 고향을 떠올리고 고향을 응원하는 그런 거였었는데 그 고등학교 야구의 인기 메커니즘을 프로야구가 그대로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프로야구가 지역 연고제 그걸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자기 고향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프로야구를 응원하는 그렇게 돼가지고 프로야구 첫해 입장객 수가 막 100만 명이 넘고 순식간에 국민 스포츠가 됐었죠. 그렇죠. 근데 꿈을 먹는 젊은이 그 가사가 딱 응원의 딱이긴 해요. 타오르는 꿈을 안고 사는 젊은이요. 우리 모두 같이 흥겨웁게 노래해요. 그래서 젊음을 불태우자 막 이런 게 네. 응원가의 정석 아닙니까? 네. 그래서 타오르는 젊음 또 흥겨웁게. 그래서 우리 모두 같이 이런 필수 단어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후에 응원가로 많이 불린 노래가
김수철의 또 젊은 그대. 네. 그쵸.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었죠. 네. 그래서 근데 선생님 그때 그 운동장에서 한번 그 노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직접? 그럼요. 그리고 제가 이제 혜태 타이거즈의 그 장내 아나운서가 제 팬이었었어요. 그래갖고 네. 선수들이 아니 세상에 아주 지겨워 죽겠다고 광주구장만 가면 매일 난공오빠 노래만 나온다 막 그랬었죠. 그래서 그렇게 뭐 개인 욕심으로 또 사심으로 그렇게 사심으로? 네, 야구장을 제 노래로 도배시켜준 친구도 있어요. 근데 이 노래가요, 사실은 아까 이제 편곡을 또 어떻게 하느냐, 또 가사를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원곡이 따로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네. 작가분 전화 받고 네. 저는 몰랐다고. 저는 다 남들이 해놓은 거 다시 재탕하는 재탕 가수로 아유, 있죠. 근데 재탕이지만, 근데 더 노래를 돋보이게 하셨잖아요. 장옥권 선생님 들었어요. 목소리로 네. 부르니까 국민 히트곡이 된 거죠. 그러면 이 1974년 애플시스터즈 버전의 원곡이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두 곡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수 네, 있어요. 들어보시죠. 처음 들어요, 저. 네. 가만히 눈을 감아 보아요. 그립던 시절 생각이 나죠. 물장구 치고 놀던 친구들 지금은 모두 무엇을 할까. 그토록 그립던 그 시절 생각이 나죠. 그토록 그립던 그 사람 생각나죠. 타오르는 꿈을 안고 사는 젊은이여, 우리 모두 같이 흥겨우게 노래해요. 푸른 날에 펴고 꿈을 먹는 젊은이여, 성난 파도처럼 이 자리를 즐겨요. 행복은 언제나 마음속에 있는 것, 괴로움은 모두 저 강물에 버려요. 사랑과 욕망도 모두 마셔버리고 내일을 위해서 젊음을 불태워요. 애플시스터즈하고 난공오픈의 노래를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들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오늘 처음 듣는다고 하셨는데. 처음 들었어요. 네. 근데 네. 진짜 참 좋은데요. 훨씬 좋은데요. 애플시스터즈 노래는 약간 볼레로 리듬이 네. 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권은경, 천지혜 이렇게 두 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네. 아마 권은경 선생님하고는 같이 네, 또 활동 예, 많이 활동을 했었어요. 하셨잖아요. 나중에 네, 네. 솔로로 네, 네, 하셨고. 네, 네. 그래서 애플시스터즈가 왜 애플시스터즈냐면 이제 고향이 대구다 보니까 사과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애플시스터즈다. 네. 애플 시스터즈 노래는 뭔가 과거의 그리움을 이야기하는 그렇죠, 그리움을 거잖아요. 그 노래 얘기하죠. 가사가요. 네. 요즘은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이 꺾이고 지금 그 저성장 시대로 들어섰기 때문에 이럴 때 과거를 추억하거든요. 그렇죠. 요즘 복고가 유행하잖아요. 네. 근데 80년대 초반에 이제 막 고도 성장의 길이 열렸는데 미래가 창창한데 네. 그때 누가 젊은이들이 과거를 꿈꾸겠는가. 그렇다 보니까 80년대에는 미래의 꿈을 얘기하는 그녀가 더 이제 사랑을 받았던 것 같고 또 남국본 선생님의 그 세련되고 순수한 느낌의 그 가창이 그 당시 젊은이들이 원했던 새로우면서도 서구적인 느낌의 뭔가 좀 지적인 느낌의 그런 감성하고도 더 맞아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그게 더 많은 80년대 버전이 사랑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노래가 갖고 있는 어떤 운명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김호남 선생님이 작사, 작곡 다 했을 때는 말했던 것처럼 그냥 옛 친구를 그리워하면서 네. 썼던 가사라면 이제 애플시스터즈가 해체하면서 그렇게 주목을 못 받다가 정말 몇 년 뒤에 히트곡 제조곡이라고 할 수 있는
작사가 김중선 선생님이 다시 네. 이 곡을 만든 네. 거잖아요. 가사를 쓰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김중선 씨 작사가의 어떤 작사는 좀 일상적이고 좀 직관적이고 그런 가사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좀 쉽게 와닿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조용필의 잊혀진 사랑, 뭐 남진 울려고 내가 왔나, 문성재 부산 갈매기, 뭐 이런 가사들을 봐도 그렇고요. 긍정적인 가사, 네. 힘을 주는 가사, 힘이 되는 가사, 그런 노랫말이 주는 힘 때문에 사실 이 노래는 뭐 막 그다지 뭐 막 대단한 노래는 아니나 그런 것 때문에 확실하게 사랑을 받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굉장히 또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춘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주세요. 청춘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하기엔 제가 너무 여전히 청춘이시잖아요. 그렇죠. 청춘은 뭐 20대, 30대뿐만이 아니라 60도 청춘이고 70도 청춘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호기심 언제나 놓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죽을 사람처럼 오늘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열심히 건강하게 대한민국을 빛내주십시오. 저도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 한 귀퉁이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꼭 놓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시청률을 생각하신다면 사실 제가 앉을 자리는 아닌데 어쨌든 긴 시간 남궁옥 분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시대가 사랑한 음악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가요로 보는 근현대사 시절연가. 저희는 꿈을 먹는 젊은이의 마음으로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